부천시의 주차장 공유 사업이 정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포갑을 전략 공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얽히고 설킨 김포 지역 선거 동향 짚어봅니다. 계양구의 한 다문화 가정이 화마의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힘들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 취재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메르스보다 코로나19에 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대처에 대해서는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는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인데요. 부천시가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가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대학 등이 협력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부천시는 그간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모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삼정동 소위 상살미 마을의 주차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챌린지를 시도를 했고요. 이번에 6개 지자체가 경쟁해서 예비 사업을 하던 부천, 그다음에 대전, 인천 이렇게 3곳이 본사업에 가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부천시가 선택한 해결 방법은 주차장 공유, 산업단지와 체육관 등 비는 주차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주택가와 주차장을 오가기 위한 전동 킥보드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도 운영됩니다. 부천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7개월간 삼정동 일대에서 사업 가능성을 점쳐보는 실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주차장 공급률은 기존 37%에서 109%로 개선됐습니다. 불법 주차 역시 하루 266대에서 156대로 41% 감소했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 3년간 국비 100억 원 등 사업비 약 300억 원을 들여 부천시 전역에서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주민들로 이루어진 이 마을 기업이 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운송수단 관리 등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지난해 실증 사업에 참여한 마을 기업 상살미 사람들은 본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킥고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65세 이상이 한 70%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전기 자전거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요. 본 사업에서는 조금 제한사항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랜 기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던 주차난. 부천시가 그 해결을 위한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민들은 코로나19가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보다 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000명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물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가 53%, 대체로 심각하다가 36%로 전체 응답자의 90%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9%,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로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0%로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주는 공포감이 지난 2015년 유행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 비교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64%가 메르스보다 공포감을 더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공포감을 덜 느낀다는 34%로 이번 코로나19가 메르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 19%, 대체로 잘하고 있다 40%로 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37%로 도민들은 대체로 정부의 대처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특히 도민 93%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7%로
대부분의 도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 조치에 대한 의견으로는 88명이 감염자와 의심자의 신속한 격리 치료를 제기했습니다. 또 의심자와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유는 77명, 공공시설의 손 세정제 지원 77명, 공공장소 등 밀집 지역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72명 등 모두 692명이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K-스탠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살던 집에 갑자기 불이 나면서 행복했던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를 잃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계양구 임학동의 한 건물 셋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결혼 이주 여성 몽골인 64살 멍흐다르 씨와 그의 딸, 어린 손주들까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아직도 눈에 닥친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소리 나왔어. 팡 소리 나왔거든. 연기 나왔어요. 몰랐다, 몰랐어 하고서 너무 힘들어서 몸도 잘 떨려 하고서 뭐 말도 못하고. 지난 2001년 한국에 온 멍흐다르 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남편은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년 전 결혼해 한국 사회에 정착했지만 어려운 형편에 내국인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생계비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나마 신분을 증명할 비자와 여권 등 관련 서류도 화마에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살아야 돼, 죽지 말아야 돼요. 생각에는. 나 그때는 혼자 있었으면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도 있는데 손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들의 딱한 사정을 접한 지역의 한 단체에서 급한 대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좀 당분간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시집 와서 정말 열심히 정말 그 봉양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도 이 안타까운 사연을 좀 해결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넉넉지는 않았지만 단란했던 일상. 하지만 갑자기 닥친 재난에 외딴 이민자 가정은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민주당 후보만 7명이 나섰던 김포 을지역구 후보군이 좁혀졌습니다. 당내 경선 후보가 정해지면서 민주당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는데요. 이런가 하면 김두관 국회의원이 경남 양산으로 떠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김포 갑지역구는 민주당의 전략공천 지역이 됐습니다. 김포 지역 선거 동향 짚어봅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김포 을지역부터 볼까요? 민주당에서만 7명이 넘게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던 곳인데 경선 후보가 발표되면서 민주당 후보군이 확 좁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이 김포시 을 후보자 가운데 김준현, 박진영, 이회수 3명의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7명의 후보에서 3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된 건데요. 후보자들을 좀 보면 김준현 예비후보는 김포시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어 박진영 예비후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출신으로 중앙당과 국책기관에서 지역일을 도맡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회수 예비후보는 사회적 경제 분야 경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될 텐데요. 경선 결과는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적으로는 3월 5일 전에 경선을 끝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럼 김포시 을지역구 야권 후보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네, 김포시 을지역구는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젊은 세대가 유입이 되면서 표심을 읽기 어려운 곳이지만 한때 보수 텃밭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을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인 홍철호 국회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지역 내 입지를 굳혀온 인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포함된 보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현재 출범을 한 상태지만 홍 의원을 제외하고 야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이렇다 할 인물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3명의 후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포 갑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역 의원인 김두관 의원이 경남 양산행을 택하면서 말이 많았던 곳인데요. 네. 당시에 전략공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는데 네. 결국에는 전략공천지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선거구 8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김포 갑이 포함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인 김두관 의원이 경남 양산으로 출마를 하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가 된 건데요. 김 의원 차출 당시 전략공천 대상자가 이미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제3의 인물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김포 갑 지역구에 이미 민주당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3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해당 지역에는 민주당에서만 3명의 예비 후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우선 해당 지역에 대해 전략공천으로만 갈지 아니면 제3의 인물과 지역 예비 후보들과의 경선이 이루어질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 예비 후보를 제외하고 전략공천으로 후보자가 정해진다면 지역 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후보들은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 김포시장을 지낸 유영록 예비후보의 경우 이미 당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다소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유 예비후보 측은 전략공천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지역 후보자들과 최소한의 경선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고요. 일단 후보를 받아놓고 김포 갑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한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중앙당에 재심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유 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때에도 컷오프 대상자가 되면서 강한 반발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유 예비후보는 이번에도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면서 총선은 포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입장을 공식화하겠다면서 18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진호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한 상태에서 단독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고요. 전 자유한국당 전국 최연소 당협위원장을 지낸 박 예비후보는 현재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도 김포 갑 지역에 3명의 후보를 낸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김포 지역 선거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포시가 골드라인 개통 이후 수요가 줄어든 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2000번과 9008번, M6117번과 G6000번, 22번과 69번 버스는 최대 5대까지 줄여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체 수지 악화로 휴업을 신청한 3개 노선 8000번과 22번, 69번은 하성과 대곳, 양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유일한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시와 업체가 재정을 분담해 감차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노선은 오는 3월부터 노선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월미 바다열차가 개통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지역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중구의회에선 바다열차와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개통한 월미 바다열차. 개통 넉 달 만인 13일 현재 누적 이용객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중구의회에선 무엇보다 열차 주변에 볼거리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바다열차 이용객들은 요금이 비싸다, 탑승 후 생각보다 볼거리가 없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월미 바다열차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미 바다열차 코스와 원도심의 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도 주문했습니다. 월미도 인근에는 신포 국제시장, 계양장, 차이나타운,
인천 내항, 동화마을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한편 최찬용 의장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구민과 공무원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의료 체계를 신뢰하고 안전 행동 수칙을 지키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위기 극복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의회는 오는 28일까지 보름간 올해 주요 업무 보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과 경기 5개 지역의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인천병무지청이 개청 5년 만에 모집병 면접장 등 제대로 된 민원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임시 거처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했던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됩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병무지청 사무동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인 1층을 지나 2층에 올라가면 모집병 면접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등 각종 체력을 측정하는 기구들과 면접을 볼 수 있는 면접실 등 검사와 면접을 위한 기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병무지청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각종 검사와 면접을 임시시설에서 진행해왔습니다. 우리 병무청은 이번 공사를 통해 확보된 중축동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병역 의무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관 1층에는 병역 판정 검사를 기다리는 가족과 민원인을 위한 대기실도 새로 꾸렸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인천병무지청 사무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식당과 검사장, 회의실 등 병역 검사를 위한 민원실과 공공 업무시설, 생활시설 등이 갖춰졌습니다. 인천병무지청은 1994년 징병검사장으로 출발해 2015년 경인지방병무청과 분리되며 지청으로 승격돼 미추홀구 하익동에 신설됐습니다. 현재는 인천과 경기 부천, 안산, 김포와 시흥, 광명 등을 관할하며 전국 병역 대상자의 11%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간 7만 명의 젊은이들이 온다는 병무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젊은 자원들을 잘 활용해갖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명창기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편리한 시설과 쾌적한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친 인천병무지청. 그동안 임시시설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던 징집 대상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스마트한 행정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인천소방본부가 신규 소방공무원 244명을 채용합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구조와 구급,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인데요.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때늦은 큰 눈이 쏟아졌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도 함께 찾아와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는데요. 화요일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한파는 수요일부터 풀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영상권에 포근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화요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도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그 밖의 내륙에는 월요일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화요일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맑겠고요. 파고는 3m까지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화요일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